서울특별시 동작구. 안녕하세요. 혈당 조절이 안 돼 고생하고 있다는 김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일평생 남편과 시어머니를 돌보며 과로가 일상이었던 김영자 씨. 제가 워낙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컵라면 먹고 쓰러져 자고 이랬어요. 16년 전 우연히 당뇨병을 발견했고 그 즉시 당뇨병 약을 먹게 됐지만 혈당은 잘 조절되지 않았는데요. 16년쯤에 당뇨가 400이었고요. 혈압이 200이었어요. 당화혈색소까지 8.8이 나왔고요. 약을 먹어야 된다 해서 약을 먹었는데 뭐 고지혈이나 혈압이나 이런 게 그냥 병으로 계속 따라와서 이걸 꼭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바쁘고 외로운 일상에 몸도 마음도 지쳐 이제는 약에 손도 가지 않는다고요. 4개월 전에 받은 약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요. 약을 잘 안 드시는 건가요? 네, 잘 안 먹어요. 3일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요. 또 안 먹으니까 약이 이렇게 쌓여서 가고 병원 가는 것도 자꾸 미루고 있네요. 당뇨를 앓은 이후로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김영자 씨. 입맛이 없어서 밥은 잘 안 먹는데요. 밥이랑 국이랑 김치랑 해서 간단하게 해 먹고 나갑니다. 그리고 식후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자꾸만 김영자 씨를 덮친답니다. 졸음이 계속 와요. 그런데 밤에는 실질적으로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와요. 10분 자고 깨고 30분 자고 깨고 계속 그런 상태거든요.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던 김영자 씨. 깊은 숙면에 들지 못해 괴롭다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선 수시로 다리가 저려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갈수록 몸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몸이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겠고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김영자 씨의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당뇨 벌써 16년째신데 혈당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검사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혈당 측정과 함께 합병증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자율신경 기능 검사, 동맥경화 협착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혈당 조절이 안 돼 고민이라던 김영자 씨의 혈관 상태는 어떨지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자, 말미에 이 하정원 교수님이 직접 검사를 해주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검사 결과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자님께서는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평균치가 8.5% 굉장히 조절이 안 되셨고요. 공복 혈당도 무려 191mg/dl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일반적으로 100 미만이 정상인데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 게다가 심장의 자율신경 이상 검사를 보니까 위험도가 무려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심장 쪽이나 심혈관에 어떤 합병증이 생기게 될 위험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약을 좀 잘 안 챙겨 드셔서 이게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큰 원인이죠. 아마 약을 굉장히 소중해서 조금씩 아껴서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약은 꾸준히 드셔서 식사하고 균형이 맞아야지 당뇨병 약에 대한 부작용도 안 생기고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저렇게 약을 불규칙하게 드시는 게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고 혈당 조절의 처음 시작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되다 보면은 결국 문제가 되는 게 합병증입니다. 네. 보시면은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당뇨족이라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의 발바닥이 저렇게 그 궤양이 생기거나 안 좋게 썩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심혈관 중에서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망막증이라 해서 눈 안에 망막의 혈관이 터지거나 하는 망막병증, 그다음에 신장이 좀 작아지는 신병증, 저렇게 혈관이 가는 모든 곳이면은 당뇨병 때문에 결국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저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연배신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보시니까 약간 식사도 잘 입맛이 없다고 안 드시고 이 내용 자체도 좀 부실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약간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서태훈 씨 식사처럼 그냥 김치찌개, 밥 이렇게만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야채라든지 단백질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혈당만 많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자꾸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합병증을 부르는 원인이 되게 있어서 이러한 습관도 좀 고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았으니까 이 김영자 어머님께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3가지 딱 핵심적으로 제가 조언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약 무조건 잘 드시고요. 두 번째, 식사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도 잘 드시고 하루 3끼 식사 잘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김영자님께서는 당뇨병이 오랜 동안 지속됐는데 합병증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합병증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시라. 이 3가지를 꼭 당부드렸습니다. 네. 네, 약 잘 챙겨 드시고요. 자, 실제로 또 약이나 혈당 측정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비만 주사를 혈당 높은 사람이 맞으면 살도 빠지고 혈당도 떨어지나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약은요,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약간 흉내낸 약이긴 합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요, GLP-1이 분비돼서 뇌에 이제 포만감을 굉장히 주고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용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를 굉장히 줄여주기 때문에 일단 혈당도 안 오르고 포만감도 느끼게 해서 체중도 줄여주고 혈당도 잡는 2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가지가 치료제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먼저 개발된 건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요. 그다음에 용량을 높여서 비만 치료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를 쓰면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면밀하게 잘 보시면서 이 비만 치료제를 같이 이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당뇨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 2번째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즘은 인슐린 주사를 당뇨병 초기에 쓴다는데 한 번 인슐린을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처음 혈당이 많이 높으신 분 또는 증상이 많이 심하신 분은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써서 췌장을 좀 쉬게 만드는 휴식을 시켜주면은 췌장이 다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이러는 경우에는 그렇게 초기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혈당 조절이 잘 돼서 어느 정도 췌장이 회복을 하면은 다시 식이요법이나 운동 또는 먹는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잘하시는 그 약도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당뇨병이 너무 오래되고 약을 오래 썼는데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라는 건 당뇨병을 치료하는 마지막 치료가 아니고 당뇨병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 써야 될지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쓰는 걸 너무 나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쓰시는 게 혈당 조절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슐린 주사에 대해서 막연한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당 측정에 대한 질문 보겠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어떤 경우에 쓰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의료보험 적용되나요? 하셨네요. 네, 연속 혈당 측정기 이렇게 붙여서 본인이 기기를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또는 식후에 혈당 변동이 크거나 또는 특정 음식에 이 혈당 변동이 많으신 분들을 24시간 동안에 이 혈당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요. 왼쪽에 보면은 좋은 예가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에 나쁜 예, 즉 우리가 혈당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시각화해서 환자분들의 습관을 좋게 돌려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혈당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 또 다음에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식단 조절이었고 두 네. 번째 운동이었잖아요. 운동 맞을지 여러분 바로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잡는 특급 운동 처방전 운동이 맞긴 했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천연 인슐린 공장. 대근육을 키워라? 대근육은 어떤 거죠?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대근육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이제 허벅지 근육이 있는데요. 근육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식사를 한 이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 막아주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70% 이상을 소모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근육을 우리가 키우게 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혈당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이 근육에 저장돼서 또 운동할 때 에너지적으로 바로 사용돼서 소모되므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마른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라서 날씬하다 싶지만 실제로 근육이 같이 줄어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 허벅지 근육과 같은 대근육을 키워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